가족들과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아침을 보내고 계시지 않나요? 알람이 울리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공복에 진한 커피 한 잔을 들이키고 짠 김치찌개나 북엇국으로 속을 달래고 물은 목이 마를 때나 생각나면 한 모금 마시고 어깨나 무릎이 아프면 진통제 한 알 삼키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이 반복되는 동안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은 탈수된 몸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짠 국물 한 숟갈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려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압박합니다. 물 한 모금을 미루는 습관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이 더 힘들게 일하도록 만들고 가끔씩 먹는 진통제조차 콩팥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조용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콩팥은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발등이 붓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서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30년간 신장 건강을 연구해온 박민수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콩팥 건강의 핵심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바로 아침 첫 30분이에요. 왜 아침 30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밤사이 8시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고 혈액은 농축되고 콩팥은 밤새 일한 피로가 쌓여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콩팥이 하루 종일 받을 스트레스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아침 첫 30분의 작은 선택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영희님은 평생 아침마다 공복 커피와 짠 국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 일주일 만에 물을 먼저 마시고 국물 대신 건더기만 드시고 커피는 식후로 미루는 습관으로 바꾸셨더니 오후 부종이 줄어들고 밤잠도 깊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오늘 멈추면 10년 뒤가 바뀝니다. 지금 당장 그 커피컵을 내려놓고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트륨은 적게, 수분은 충분히, 카페인과 진통제는 타이밍을 지키는 것, 이게 아침 황금 30분의 전부입니다. 작은 아침 선택이 콩팥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오늘 단 한 번의 선택을 바꿔보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첫 30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원장님, 아침 커피 없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72세 김영희님은 늘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주방으로 가서 가장 먼저 캡슐 커피를 내리시죠. 물은 점심때 생각나면 한 컵 정도. 아침 식탁엔 늘 김치찌개나 북엇국이 있었고 어깨 통증이 도지면 식전에 진통제를 하나 삼키곤 하셨습니다. 바쁘거나 귀찮아서가 아니었어요. 평생 쌓인 습관, 익숙함의 위로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등이 붓고 신발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밤에 소변 보는 횟수도 늘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넘기려 했지만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콩팥을 아끼는 생활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료실 의자는 낯설고 용어는 어려웠어요. 사구체역아율, 알부민요, 숫자가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김영희님 표정에서 제일 먼저 읽힌 건 두려움이었어요. 투석, 병원비, 가족에게 짐이 될까 하는 걱정 말이죠. 그래서 저는 숫자보다 하루의 첫 30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거창한 건 필요 없어요. 아침 시작을 바꾸는 것부터 해볼까요? 김영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속마음은 복잡하셨을 거예요. 커피가 나쁘다는 건가? 국물까지 끊으라고, 진통제를 참으라고, 그건 현실이 아니라고 느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첫날은 단 한 가지만 해보자고요. 알람이 울리면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2번 나눠 마시기. 그리고 식탁에 국은 국물은 젓가락만 건더기만 드시기. 커피는 식후 1시간 뒤로 미루고 통증은 온찜질과 스트레칭을 먼저 해본 뒤 진통제는 꼭 식후에 최소 용량으로
최단 기간만 의사 지시에 맞춰 복용하기. 이게 가능할까요? 김영희님은 망설이셨지만 일주일만 약속하셨어요. 변화는 미세하게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입이 덜 마르고 오후에 덜 붓고 밤에 덜 뒤척이셨어요.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혈압이 유난히 높은 날이 줄어든 체감이었습니다. 숫자도 뒤따랐어요. 다음 내원 때 소변 단백은 안정됐고 혈압도 이전보다 일정했습니다. 물 2잔, 국물 덜 먹기, 커피는 식후. 김영애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 가능한 작은 승리였죠. 우리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대체 가능성을 찾아줬습니다. 국물 대신 삶은 채소, 간장 대신 레몬즙과 향신료, 모닝커피 대신 산책 후의 커피. 그 결과 김영애님은 두려움 대신 선택권을 되찾으셨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또 계세요. 69세 박정호님은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매일 아침 진한 믹스커피 2잔과 라면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점심도 짜장면이나 짬뽕, 저녁도 술안주로 짠 음식들을 드셨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혈압이 200을 넘고 콩팥 수치도 나빠져 있었어요. 박정호님은 처음엔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셨어요. 커피도 끊고 라면도 끊고 술도 끊고. 하지만 3일도 못 가서 포기하셨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하나씩 천천히 대체하면서 바꿔보자고요. 첫 주에는 믹스커피를 원두커피로 2잔을 1잔으로 줄이셨어요. 둘째 주에는 라면 국물을 반만 드시고 계란과 채소를 추가하셨고요. 셋째 주에는 아침에 물 1잔을 먼저 마시는 습관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부종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침의 사소한 선택이 왜 콩팥에 큰 차이를 만들까요? 나트륨은 체액을 끌어들여 혈압과 혈관 부담을 높이고 콩팥의 미세한 혈관망에 꾸준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반대로 수분은 아침 첫 소변으로 빠져나간 체액을 보충하고 혈액 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콩팥이 무리 없이 일하도록 돕죠. 카페인은 각성에 도움을 주지만 공복 탈수 상태에선 일시적 혈압 상승과 이뇨로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진통제, 특히 소염 진통제는 필요할 때 쓰되 공복 탈수 고혈압 이뇨제 복용 중엔 신중해야 해요. 콩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는 우리 몸 전체 혈액량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이 과정에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을 돕는 호르몬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콩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혈류와 적절한 혈압, 그리고 과도하지 않은 염분 농도가 필요해요.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바로 이 모든 조건을 좌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의학 용어 없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덜 짜게, 먼저 물, 카페인, 진통제는 식후. 김영애님과 박정호님이 지킨 단 3줄의 원칙이 그분들의 하루를 그리고 콩팥의 미래를 바꿔가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는 성인 하루 나트륨을 2000mg 미만으로 권고하며 과다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 신장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는 커피가 전반적 신장 사건 위험을 낮출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공복 탈수, 고혈압 등 개인 상황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콩팥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오트밀입니다. 귀리로 만든 죽이나 죽 상태의 음식이죠.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나트륨 함량이 낮아 아침 혈압과 체액 균형 관리에 정말 유리해요. 나트륨을 줄이면 혈압이 의미 있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성인에서 수축기, 이완기 혈압 모두 감소한다고 보고됐죠. 귀리 자체는 심혈관 지표 개선에 도움을 주며 간접적으로 콩팥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김영희 님도 국물 한 그릇 대신 물과 오토밀로 바꾼 뒤 오후 부종과 갈증이 줄었다고 보고하셨어요. 처음엔 맛이 밍밍하다고 하셨는데 계피와 견과류를 넣으니까 오히려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물이나 무가당 우유 대체 음료로 끓이고 소금 대신 계피, 견과, 베리로 풍미를 보충하세요. 인스턴트 가당 제품보다는 통길이나 롤드 오츠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요리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두시면 아침에 5분이면 충분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은 토핑의 당류, 건과일이나 시럽에 주의하셔야 하고 칼륨 제한이 필요한 만성 콩팥병 3단계에서 5단계 환자분들은 바나나, 대추 등 고칼륨 토핑은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오늘 아침 국물 대신 오트밀 한 그릇으로 바꿀 수 있나요? 두 번째는 두부 스크램블이나 두부 샐러드예요. 식물성 단백질로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낮추면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영국 바이오뱅크 기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을수록 신규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침 빵과 햄 대신 두부와 채소로 만든 오픈 샌드위치로 바꾼 60대 보호자분은 가족의 혈압 변동성이 줄었다고 체감하셨다고 해요. 두부를 으깨서 올리브유 한 방울과 강황 후추로 스크램블처럼 볶고 간장 대신 레몬즙과 허브로 간을 맞추시면 돼요. 두부의 좋은 점은 조리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스크램블로 만들어서 토스트에 올려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 된장국 대신 두부 미소시루를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특히 두부 미소시루는 일반 된장국보다 나트륨이 훨씬 적으면서도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가공 두부 양념, 간장이나 소스는 나트륨이 높다는 거예요. 포장지의 나트륨 밀리그램을 꼭 확인하세요. 고칼륨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소 선택을 조절하셔야 해요. 이번 주 햄 대신 두부를 3번 이상 선택할 수 있나요? 세 번째는 구운 연어나 신선한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품질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으로 심혈관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콩팥과 심장은 연결되어 있어서 간접 보호 효과가 기대됩니다. 만성 콩팥병 관리 지침은 염분 제한과 함께 심혈관 위험 적감을 강조하고 있어요. 생선은 가공육 대비 나트륨과 인산염 첨가물이 적거든요. 장기간 통조림 반찬을 드시던 분이 주 2회 신선 생선구이로 바꾸시면서 부종과 속 더부룩함이 줄었다고 보고하셨어요. 소금 없이 굽고 허브, 레몬, 마늘로 풍미를 내세요. 반찬은 무염 구운 채소로 맞추시면 완벽해요.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만성 염증은 콩팥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가 풍부해요. 훈제나 염장, 통조림 제품은 나트륨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만성 콩팥병에서 인 수치가 높은 경우는 섭취량과 조리법을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해요. 2주의 훈제나 통조림이 아닌 신선 생선으로 2번 이상 구워 먹을 수 있나요? 네 번째는 무가당 요거트 볼이에요. 요거트에 베리와 견과를 소량 넣은 거죠. 단백질과 칼슘 공급원이며 나트륨이 낮아요. 초가공 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만성 콩팥병 위험이 증가했다는 장기 코호트 보고가 있어요. 설탕, 소금, 인공 첨가물이 적은 채소 가공 조합이 안전합니다. 빵, 가공잼, 가공치즈로 아침을 때우시던 70대 분이 요거트 볼로 바꾸신 뒤 오후 갈증과 속쓰림이 줄었다고 보고하셨어요. 무가당 요거트에 생딸기, 블루베리, 아몬드 한 줌을 얹고 꿀이나 시럽은 생략하세요.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과 콩팥 건강도 연관이 있다고 해요. 장내 세균이 만드는 독소들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칼륨 제한이 필요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베리류 위주로 과일을 소량 선택하시고 가당 요거트는 피하세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시면 두유 요거트 등 대체를 고려해 보세요. 내 아침 냉장고에서 초가공 대신 채소 가공으로 바꾸려면 무엇을 빼고 넣어야 할까요? 이렇게 4가지 음식만으로도 여러분의 아침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 콩팥을 지키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수분 루틴부터 말씀드릴게요. 수면 중에 체액이 빠져서 아침엔 혈액이 농축되기 쉬워요. 미지근한 물 300에서 500ml를 2회에서 3회 나눠 마시면 콩팥 혈류가 안정됩니다. 다만 신부전이나 저나트륨 혈증, 수분 제한 처방이 있는 경우는 의료진 지시를 우선하세요. 기상 직후 150에서 200ml, 세면 후 150에서 200ml, 식후 100에서 150ml로 나눠 드세요. 컵을 침대 머리맡, 싱크대, 식탁에 미리 배치해 두시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어요. 오늘 첫 30분의 물을 몇 모금이 아니라 몇 번으로 계획하셨나요? 두 번째는 나트륨 관리와 국물 줄이기예요.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르면 성인 하루 나트륨은 2000mg 미만이에요. 소금으로 치면 5g 미만이죠. 라면 찌개 국물은 한 끼의 권고량의 절반 이상을 채우기 쉬워요. 나트륨 감량은 혈압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땀을 과도하게 흘리는 직업이나 여름철 탈수 상황은 예외적으로 조정하셔야 하고, 요오드 섭취는 요오드와 소금이나 해조류로 균형 있게 하세요. 국물은 건더기만, 젓가락으로라는 규칙을 지키시고, 간은 미리 절반만 하고 식탁에서 레몬, 식초, 허브, 후추로 풍미를 보강하세요. 이번 주 국물 한 그릇 대신 건더기만 먹은 날이 며칠인가요? 세 번째는 카페인 타이밍 바꾸기예요. 일부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 커피 섭취가 급성 신손상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공복 탈수 고혈압 상태에서는 일시적 혈압 상승과 이뇨가 불리할 수 있어서 식후 섭취가 안전해요. 불안이나 부정맥, 조절 안 되는 고혈압, 위장관 질환이 있으시면 카페인 양을 더 엄격히 제한하세요. 당 시럽이나 크리머 추가는 피하시고요. 물, 식사, 커피 순서로 드시고 하루 한 잔에서 2잔, 200에서 300ml 기준을 넘지 않도록 컵 크기를 표준화하세요. 오늘 커피는 식전이 아니라 식후였나요? 네 번째는 진통제, 특히 소염 진통제 안전 수칙이에요. 소염 진통제는 콩팥 혈류를 줄여서 급성 손상과 진행성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만성 콩팥병이나 신부전, 간질환, 고혈압, 이뇨제나 혈압약 복용 중이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이거나 고령, 탈수, 공복 복용은 위험해요. 필요시 국소제인 겔이나 패치, 아세트아미노펜을 고려하되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후 최소 용량 최단 기간 원칙을 지키시고 통증 1차 대안으로 온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수면 관리를 병행하세요. 내 약장에 소염 진통제가 있다면 언제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는지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초가공식품과 가공육 줄이기예요. 초가공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높다는 장기 코호트 보고가 있어요. 가공육은 나트륨과 인산염 첨가물이 많아서 콩팥과 심혈관에 불리해요. 저염 표시라도 가공 소스나 첨가물인 인산염, 글루탐산 나트륨에 주의하세요. 식품 표시에 나트륨 밀리그램을 1회 제공량당 확인하시고요. 하루 한 개 초가공 식품 줄이기에서 시작하세요. 빵, 햄 샌드위치를 통곡빵과 계란이나 두부로, 소시지 반찬을 구운 생선이나 닭가슴살로 바꿔보세요. 오늘 장바구니에서 초가공 하나를 채소 가공으로 바꾸셨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첫 30분의 작은 선택들이 콩팥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잘못된 상식은 이런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커피를 마시고
짠 국물로 속을 달래고 물은 목이 마를 때만 마시고 아플 때마다 진통제부터 찾는 것. 이런 습관들이 콩팥에게는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관리는 정반대예요. 기상 후 미지근한 물부터 마시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커피는 식후에 적당량만, 진통제는 꼭 필요할 때 식후에 최소량으로 드시는 것.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콩팥은 훨씬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속적인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올리고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켜요. 만성적인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이 더 힘들게 일하도록 만들고 공복 상태의 카페인과 진통제는 콩팥 혈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놀라워요. 적절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콩팥의 부담을 덜어줘요. 나트륨을 줄이면 혈압이 안정되고 부종도 줄어들어요. 카페인과 진통제를 올바른 타이밍에 적정량만 사용하면 부작용 없이 필요한 효과만 얻을 수 있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콩팥 건강을 오랫동안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침대 머리맡에 준비해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 때 국물이 있다면 건더기만 드시고 커피는 식사를 마친 후에 드셔보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콩팥은 오늘과는 다른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 건강을 위한 저녁 식단과 수면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저녁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과 밤사이 콩팥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킵니다. 지금 물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이 스크립트는 의료 정보이지만 개인 진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당뇨, 고혈압, 신부전, 신장질환, 특히 사고체여과율이 60 미만이거나 수분 제한 처방이 있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의하세요. 30년간 신장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콩팥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김영애님처럼 처음엔 작은 변화가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덜 붓고 하루 종일 더 가볍고 밤에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이번 주 단 3번만 지켜도 몸이 먼저 반응할 거예요. 가족과 함께 아침 황금 30분 약속을 세우고 식탁의 간을 줄이며 약장과 컵의 자리를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액 균형을 맞춰주고 있죠. 이런 소중한 콩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아침 습관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실천해 보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는지,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하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